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하고 재활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술만 하고 병원에서 재활을 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재활 안 하고 본인이 뭐 알아서 그냥 병원도 잘 안 오시고 뭐 그러신 분들도 좀 종종 있는데, 제가 보니까 수술이 잘 돼도 재파열 되거든요. 꼭 출기의 문제 내지는 뭐 생착의 문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재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좀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올바른 서울병원 정형외과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서울병원 관절지킴이 이정호 원장입니다. 또 하나의 어떤 좀 어려운 주제인데, 가끔 보면 이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한 번 하고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파열이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의사 입장에서도 되게 좀 챌린징한 그런 거고, 환자분들은 많은 실망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재파열은 뭐 왜 생길까요? 재파열 생기는 원인이 어떤 게 있을지. 일단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어떤 재파열의 원인은 이전 술기의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많이들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대퇴 터널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중요성을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제 대퇴 터널이 정확한 위치에 만들어지지 않고 이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파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 술식이 완벽하지 않다거나 대퇴 터널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하면 재파열의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당연히 전방 십자인대 파열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운동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또다시 외상을 받고 재파열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간혹 가다가 자가건이든 동종건이든 상관없이 건 이식에 실패를 해서 자가 면역 반응으로 생착이 되지 않으면서 재파열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하고 재활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술만 하고 병원에서 재활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재활 안 하고 본인이 뭐 알아서 그냥 병원도 잘 안 오시고 뭐 그러신 분들도 좀 종종 있는데, 제가 보니까 수술이 잘 돼도 재파열 되거든요. 꼭 출기의 문제 내지는 뭐 생착의 문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재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좀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재활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다리와 수술한 다리의 밸런스가 안 맞는 상태에서 너무 운동을 과격하게 했을 때, 그럴 때 재파열이 잘 생겨요. 일단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수술하고 정말 재활이 중요하다, 뭐 정말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고서는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까지는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고 양쪽 다리 밸런스 맞추고 근육 올리는 거 되게 좀 신경을 써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활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일반인에서는 이제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선수들을 보면은 적어도 이제 그 다쳤던 쪽과 안 다친 쪽의 근육의 지구력이라든지 뭐 맥시멈 파워가 아무리 못해도 15% 이내로 들어와야 제대로 운동을 허용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본 운동 허용을 잘 안 시키고 재활을 계속 하면서 밸런스, 그 다음에 근력 운동, 뭐 지구력 운동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시키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이게 십자인대 다칠 때 물론 이제 뭐 녹아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생착의 문제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지만, 잘 됐던 수술이 다치는 경우에는 항상 보면 순간이잖아요, 그죠? 십자인대 파열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서서히 다치는 거는 아니고 한 번에 뚝 하면서 다치는데, 그럴 때가 보면 이제 밸런스가 뭔가 안 맞고 동작을 하다가 이게 버티지 못할 때가 이제 나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이 되게 중요하고 양쪽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지 안 다치는 거지. 아니 그래도 다쳐요 사실. 양쪽 밸런스 잘 맞고 해도 운동하다 또 다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이없이 다치지 않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양쪽 차이가 별로 없을 때 제대로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파열이 생겨서 다시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수술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나요? 이제 재파열이 됐을 때 수술은 굉장히 복잡하고 고려할 게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식하고자 하는 대퇴 및 경골, 골 내에 충분한 뼈가 있는지, 우리가 이식을 했을 때 생착이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뼈가 부족하거나 터널이 너무 넓어서 적절한 어떤 이식권을 넣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수술을 2번에 나눠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수술이 잘 됐는데 끊어진 경우는 사실 터널 넓어진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생착이 잘 돼서 대개는 이제 그대로인데, 그 이식권 자체가 이제 아까 뭐 면역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생착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보면 터널이 이렇게 다 넓어져 있는 경우가 사실 많더라고요. 이게 보면
아무래도 그 이식건이 이제 뭐 생착이 되든 아니면 녹든 어떻게 보면 몸에서의 어떤 내 세포들이 백혈구든 뭐 하여튼 가서 뭔가 조치를 하고 뭐 할 텐데 이식건이 녹으면 근처에 있는 뼈들도 같이 좀 흡수가 좀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어와서 터널이 좀 넓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건 자체도 흐물흐물한 경우가 좀 많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터널이 넓어지면은 뼈 이식을 사실 해야 되잖아요.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뼈는 어디서 떼나요? 왕창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네. 거의 뭐 이렇게 가장을 하면 뭐 한 움큼은 아니더라도 네. 뭐 손가락 한 두세 마디 정도 네.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워낙 좀 많이 비면 이 원장님은 그 뼈는 어디서 좀 집어넣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본인 게 아닌 동종고를 이용해서 채워놓는 방향으로 하고요. 혹은 아예 처음부터 어느 정도 터널이 두 단계 나눠 수술할 정도 아니라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아킬레스건 볼 부착이 된 아킬레스건을 이용하면은 어느 정도 터널도 채우면서 건 이식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을 뼈째로 해서 이렇게 아래다 막고 위에다 이제 연결하는 게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어렵기는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길이를 좀 정확하게 네. 맞추고 이제 끌어올려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좋은 방법인데 상당히 좀 계획을 좀 잘 해서 이제 한 번에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병원들에서는 그냥 두 번으로 나눠서 뼈 이식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가끔 너무 넓으면 자기 뼈도 좀 채취를 좀 해요. 채취를 해서 이제 섞어서 이제 넣기도 하는데 아주 넓지 않으면 이제 저도 그 동종골만 넣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자가 골반골을 이제 위쪽에 이제 터널 자체가 이제 잘못 뚫리거나 그러면 아예 그냥 싹 막아버리는 게 좋으니까 아래쪽에는 그냥 동종골하고 자가골 섞어서 채워놓고 위에 두꺼운 자기 장골뼈로 이렇게 꽝 박아서 채워놓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의사마다 좀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두 단계로 나눠지면야 이제 그렇게 좀 하면 되겠고 그럼 한 단계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네, 한 단계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다시 재파열이 된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터널을 뚫어서 이식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재파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전 외측 인대를 함께 이제 재건을 해준다든지 추가적인 수술을 통해서 추가적인 재파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해측 인대 제거는 이제 가끔 하는데 첫 수술에서 하는 경우 사실 거의 없잖아요. 첫 수술에서는 대개는 전방 십자인대 제거만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대 7번까지는 제가 재건을 해봤는데 나머지 6번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7번째로 재건을 해본 적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게 뭐 2번 재건이든 3번 재건이든 중요한 거는 아직도 사실 전해측 인대 재건을 다 100%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강을 좀 하는 그런 의미의 재건이고 제가 보니까 무릎의 안정성이라는 게 반드시 십자인대만 가지고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릎의 전방 후방 십자인대, 내측 외측인대, 근육들 그 외에 관절막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안정화 구조물 중에 하나인데 전해측인대는 사실 해부학적으로 있다 아니다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논란이 됐었던 구조물이잖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사실 있었고 뭐 요새야 뭐 부정은 안 하지만 전해측인대 재건을 뭐 지금도 필요 없다는 사람이 사실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파열이 여러 번 거듭될수록 무릎 구조물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느슨해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파열이 되는 게 급성으로 파열이 될 수도 있지만 서서히 녹는 식으로 파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무릎이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연골판이라든지 뭐 후방 십자인대라든지 그런 다른 구조물들이 또 다치기도 하고 관절막도 이렇게 미세하게 계속 불안정성이 생기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관절막이라든지 그런 다른 구조물에 대한 불안정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전해측인대 제거는 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첫 수술에서는 뭐 당연히 하지는 않고 아마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럴 것 같고 두 번 내지 세 번의 수술에서는 이제 고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전해측인대 제거를 안 했던 옛날에도 괜찮은 사람은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정답이라는 건 사실 없을 것 같기는 하고 근데 그래도 최대한 좀 어느 정도 좀 재파열을 막기 위해서의 하나의 그런 방편이라고 좀 생각은 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아까도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한 번에 하는 경우는 이전에 수술했던 터널 위치는 괜찮고 터널이 확장이 안 돼 있는 상태, 터널이 그냥 괜찮은 상태 같으면 그냥 파열된 인대만 좀 제거하고 그 터널 그대로 인대만 새로 그냥 끼워가지고 고정만 다시 해주면 되는 뭐 그런 경우에야 당연히 한 번에 그냥 해도 별 문제가 이제 없겠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까도 제가 볼 터널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퇴 터널은 보면 재재건할 때
때도 보면 사실은 뭐 약간 터널 위치가 달라도 대퇴뼈는 그렇게 뭐 넓어져 있는 경우는 네. 거의 사실 없고 되게 이제 경골뼈가 넓어져 있는 경우가 네. 훨씬 많고 이 터널 자체도 이 경골 쪽이 잘못 뚫리면 이게 거의 답이 없잖아요. 네. 이게 대퇴 터널은 잘못 뚫려도 약간 좀 네. 낮춰서 하거나 그러면 네. 좀 사실 새로 뚫어도 겹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경골 터널을 한번 잘못 뚫리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 경골 터널은 사실 정말 이렇게 딱 한정돼 있는 데다 뚫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양쪽에 연골판 있고 뒤에 바로 후방십자인대가 있고 하니까 처음 뚫을 때 이게 잘못 뚫리면 재수술할 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다 대퇴 터널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하면 할수록 그거보다 경골 터널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처음에 경골 터널을 잘못 뚫으면 어떻게든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경골 터널을 잘 뚫으면 대퇴 터널은 뭐 나중에도 어떻게든 한두 번은 더 기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골 터널 잘못 뚫리면 이건 도저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예 그냥 뼈를 다 채워놓고 나중에 다시 뚫는 게 아니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하여튼 좀 경골 터널을 잘 뚫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도 더욱 신경 써서 경골 터널을 잘 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재파열해서 재재건을 좀 했을 때 재활은 뭐 어떻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수술하고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경우에는 제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제 관절 강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굽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릎을 잘 피는 거. 피는 재활 운동을 신경 써서 각도를 최대한 피는 각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재건을 하더라도 사실 뭐 첫 번째 수술하고는 재활이 크게 차별을 사실 두지는 않는데 네. 통깁스를 하지도 않고 정말 십자인대만 재재건했다 그러면 그냥 이틀 3일 뒤면 바로 그냥 보조기 채우고 각도 좀 하고 목발도 뭐 오래 쓰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재재건이라고 해서 뭐 더욱 조심해야 될 거라는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잘 뭐 모르긴 하겠어요. 물론 이제 너무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구조물이 닫히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재활의 프로토콜이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이제 재재건을 하더라도 고정 자체는 뭐 똑같이 간단하게 해 놓은 상태고 뭐 충분히 이제 뼈가 잘 이식권을 좀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굳이 첫 번째 처음 십자인대 재건했을 때하고는 굳이 그 프로토콜 자체를 좀 늦게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나. 근데 아까 이제 임 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강직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정말 강직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수술을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강직이 생겨버리면 답이 없어요. 강직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진짜. 사실 손가락 강직 되게 무서운데 무릎 강직 그거 못지않게 무서워요. 한 번 생기면 정말 정상으로 완벽하게 돌아오기는 거의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정상이 된다 그거는 한 번 생기면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그거는 정말 뭐 공감이 되는 내용. 펴는 거 중요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방 십자인대 파열, 재파열, 다양한 술식들, 어떤 이식관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전범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전문적인 재활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흥미 있고 좀 이렇게 유익하게 그렇게 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넓게 아주 이렇게 세부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전방 십자인대와 그 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좀 좋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이정 원장님하고 같이 듀오로 또 나와서 또 흥미로운 그런 주제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